쉘 힐릭스와 함께하는 대구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색하다. 이거 야 손발을 좀 맞추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쉘 힐릭스와 함께하는 대구라. 뭐씨 손발 맞추기는. 그래도 안 맞는데 뭘. 성게 낫겠다 야. 저희가 몇 주째 계속 야구라를 후원해주시는 쉘 힐릭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오일은 다른 광고도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확실하게 저희가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뭐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광고에 진심인 채널은 처음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리셨거든요. 저희 그래? 진심으로 저희 정말 광고주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정말 제대로 밀고 있다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는 무조건 맞춰드립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하는지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제품이든 간에 방송 안에 녹여놓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진심이에요. 네, 광고에 진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살 녹여드릴게요 아주 그냥. 자,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란에 올라온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버섬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장사님 질문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로 포수를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 아니 쓴 적 있습니다 예전에. 베탄코트도 있고요. 있었어요. 저 로사리오도 있어요. 로사리오.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키움에서 활약했던 네. 로티노 선수인가? 로티노 선수 같아요. 로티노. 네,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외국인 포수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수요가 그쪽에서 이제 공급이 없습니다. 많지 않죠. 포수 외국인 선수를 온다는 선수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첫 번째는 우리 구단 자체가 포수를 잘 컨택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포수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결국에는 이 투수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 포수가 이제 앉게 되면 국내 투수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포수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외국인 타자를 포수로 뽑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네. 남성 신재천님께서 한국 시리즈 엔트리는 한 번 정하면 변경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되고요. 안 근데 되는군요. 메이저리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도 맥스 슈어저가 3차전에 선발 등판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중간에 강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경기에 이제 등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돌리스 가르시아도 하다가 옆구리를 다치는 바람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시리즈를 치르다가도 경기를 뛰지 못하는 큰 부상을 당했을 때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뭐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하겠죠? 제출하면 그러면 엔트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시리즈 중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KBO 리그는 안 됩니다. 한번 엔트리가 정해지면 그 엔트리로 뭐 준플레이오프를 치르든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든가 한국 시리즈를 그 엔트리로 치러야 됩니다. 네. 중간에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부상 선수가 나오면 그냥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냥 나머지 있는 선수들로 나머지 이제 시리즈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네. 자, 그리고 웹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 KBO에도 신설될 만한 상이 또 있을까요? 메이저리그처럼 수비상인 골드글러브 정도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 수비상은 지표나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하성 선수가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 이제 골드글러브 이제 수상자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시아 두 번째로. 거기 댓글에 보니까 네. 골드글러브 유틸리티는 네. 제가 이제 그 현장 투표 75%, 그러니까 맞아요. 감독 그리고 코치 이제 선정해서 75%, 그 다음에 세이버 지표 이제 25%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현장의 투표를 가져가지 않고요, 세이버 쪽만 해가지고 하는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투표 유틸리티 없이. 플레이어. 네.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드글러브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수비상의 지표가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세이버 쪽으로 이제 스태캐스트가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선수들의 어떤 뭐 디펜시브 런 세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제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상을 주더라도 뭐 현장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투표를 받아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야구장에 뭔가 이제 선수들의 그 수비의 어떤 그 능력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잘 설치가 되면 그걸 합류해가지고 지금 메이저리그처럼 골드글러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선수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부터 KBO 쪽에서도 새로운 사항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골드글러브 비슷한 거, 수비상에 맞아요. 관련된. 네, 네. 일본도 골든글러브가 있습니다. 골든글러브인데 골든글러브가 일본은 정확하게 수비만 따져요. 네. 그런데 이제 공격력을 합쳐서 이제 주는 거는 베스트 9상이라고. 베스트 9. 네, 그래서 일본은 골든글러브와 베스트 9상이 있고, 그리고 미국은 골드글러브하고 이제 실버슬러거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KBO 리그는 아직까지 이제 골든글러브가 이제 공격과 수비 지표가 모두 좋은 선수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거의 골든글러브가 이제 공격 지표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받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BO에서 올해 이제 수비상을 이제 신설을 한 겁니다. 네. 자, 김남희님께서 미국에서도 야구라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구는 시즌이 매일 진행되어서 그런지 다른 스포츠에 있는 컵 대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규 시즌을 좀 줄이고 대신 한 달 혹은 3주 정도 빼서 컵 대회 혹은 작은 리그전을 해볼 수는 없나요? 여기에 정규 시즌에는 도입하기 어려운 룰들, 뭐 승부치기, 연령 제한, 투구수 제한 등을 미리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 대회에 있는 룰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옛날에 잠시만요. 네. 그리고 오래 탄 중고차에는 쉘릴릭스 어떤 제품을 넣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저희도 사실 저희가 한번 물어보고 네네. 요거는 다음 주에 답변을 해드리는 이건 걸로. 프로듀서가 일단 네. 이거 문의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다음 주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야,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년차 때인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8개 구단이었거든요. 8개 구단이 이렇게 컵 대회처럼 만든 게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아, 그래서 혜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오.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대 리그가 아니라 그냥 컵 대회. 그러니까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에 네. 팬들의 흥미를 좀 끌기 위해서 오. 이게 8개 팀이 그러니까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이기면 올라가고. 네. 야. 근데 우승을 차지했어요. 제 네.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까? 혜태 타이거즈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97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97년도 아니면 98년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야, 그럼 재밌겠네요, 이렇게 해도. 재밌죠? 오, 토너먼트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그게 큰 의미는 없죠. 없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3주 정도 이제 빼서 예전에 이제 뭐 썸머리그처럼 네네. 썸머리그에서는 근데 이제 썸머리그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기도 어렵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야구에서는 이렇게 컵 대회라 작은 그 리그전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흑선풍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감독 선임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는데 장승나는 감독이 팀에 약 몇 승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우승 감독을 모셔가서 우승한 경우가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장승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거의 없다.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수치로. 한 시즌을 치르면 과연 네. 감독 WAR은 몇이 나오나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용균 기자님이 했던 얘기가 3승에서 4승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승 안 되네요. WAR이 그러니까 3에서 4가 되는 거죠. 야. 예. 근데 적네. 이거는 3에서 4면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WAR이 이제 오타니 선수가 한 시즌 MVP를 받을 때 WAR이 거의 9에서 12 정도 나오니까 네, 10 예. 정도가 나오니까 그럼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감독으로 인해서 경기를 이제 잡아내는 경우가 1년에 3승에서 4승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작전을 잘 내든가 아니면 이제 투수 교체를 적재적소에 해서 네. 뭔가 흐름을 끊는다든가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3승이나 4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예전에 이제 이용균 기자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생각은 승수도 그러니까 WAR도 중요합니다만 몇 승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감독이 미치는 이 승수 외에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원님께서 장승환님께 질문 1번 한국 시리즈 하시면서 우리 팀 타격 코치가 다른 구단에 미리 감독 내정이 된다면 타자들 혹은 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리라 예상되나요? 일단은 타격 코치가 이제 만약에 내정이 됐다고 한다면 축하를 해주겠죠. 네. 축하를 해주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이제 감독이 이제 바뀌는 팀이 지금 이제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팀 내 코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많이 나와서 선수들이 그게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동요하진 않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수가 타석이나 수비를 하다 보면 관중들 이야기가 크게 귀에 딱 들릴 때가 있을 텐데 가장 기억나는 멘트 있었나요? 들리긴 들리죠? 제가 이거는 예전에 말했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네. 야구라에서 네.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시절에 좌익수 수비 보다가 뒤에서 하도 욕하셔가지고 어디 술집에서 봤다고 그렇게 자꾸 이제 계속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루심한테 이야기를 하고 경기 잠깐 중단시키고 펜스로 가서 왜 자꾸 누구냐고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없었던 얘기 막 지어내냐고 했더니 누굽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이분이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 들리죠. 잘 왜냐면 들리는- 칭찬하는 건 잘 안 들리는데 네. 관중들이 욕하는 건 잘 들려요. 예. 제 강ken님께 질문. 나에게 신혼이란? 다이어트? 다이어트 왜요? 살 빠지지 않아요? 저에게 신혼이란 뭐 꿈 같은 현실이죠. 꿈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혼이 현실로 다가왔다. 네. 네, 그렇게 좋게 포장하고 싶습니다. 조효 씨 아구라 봐요? 잘 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축구를 더 좋아해요? 네. 여기서 쉘 힐릭스와 함께하는 장스나의 스무스 스타 들어가겠습니다. 즉석에서 물어봐서 즉석에서 답하는 장스나의 쉘 힐릭스와 함께하는 스무스 스타. 자, 이번 주는 1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저희가 결국 장스나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1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뭐 쉬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야구의 구속은 초속, 중속, 종속 어떤 속도를 측정해서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들어갑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는 그 PTS 그 옆에 보면 초속과 중속을 같이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속은 공이 이제 손에서 떠났을 때고요. 그다음에 종속은 이제 그 포수 밑에 쪽으로 이제 들어올 때 그 스피드를 이제 예전에는 같이 이제 내보냈는데 네. 최근에는 종속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스피드는 내보내지 않죠. 네. 거의 대부분 뭐 150, 155가 나오는 거는 거의 초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홈플레이트 쪽으로 들어올 때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이 손에서 떠날 때는 제일 빠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때가. 왜냐면 힘을 가장 제일 많이 눌러서 던질 때가 그 손에서 떠날 때니까. 네네. 그때가 제일 빠르고 홈플레이트 들어올수록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공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옛날에는 사실 이제 공이 떨어진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야구는 이제 계속 과학적으로 이제 다가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투수가 더 좋은 투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빠른 공.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수직 낙하, 그러니까 수직 무브먼트가 짧은 선수들이 네. 이제 좋은 투수를 이제 평가를 받는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예. 초속, 중속, 종속 중에 어떤 것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냐. 지금 이제 나오는 뭐 155km 이거는 다 초속입니다. 네. 손에서 떠날 때 스피드예요. 네. 홈플레이트 들어올 때는 그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1분 25초. 저희가 이제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저희 이제 직문직답 이 비용은 발전 기금으로 좀 내고 있고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발전 기금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야구라 질문 모두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LG 트윈스 보겠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LG 트윈스. 홈런이 야구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한국 시리즈에서는 에? 홈런이 전부인데요? 지금 LG는 그냥 홈런의 시리즈 메가 트윈스예요. 맞아요. 뭐 저 이번에 메이저리그도 네. 뭐 이번 단기전 거의 뭐 홈런으로 승패가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홈런이 주는 힘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네. 단기전은 맞아. 단기전은 이 홈런의 의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맞아요. 완전히 그렇죠. 바뀌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 밑에 야구가 망해가는 이유가 있네요. 네. 시작한 지 3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4회. 3시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길다, 한마디로. 경기가 좀 길어질 때 모습을 보면 5회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 좀 길다고 평가를 내리거든요. 네. 원래 이제 투수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5회까지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리고 점수가 조금 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5회까지 2시간 반 걸리면 거의 9회 끝날 때는 4시간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년 시즌에 피치클락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뭐 도입을 했죠? 하나 더 도입했는데 ABS. ABS. 이제 도입을 합니다. 네, 자동 근데 볼 판정. ABS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좌우가 좀 타이트해져가지고 볼넷이 조금 많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타이트해지면 이제 네. 투수들이 못 집어넣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네, 맞아요. 그러면. 네. 4차전까지의 가장 큰 승부처는 뭐였나요? 예. 자, 볼까요? 1번. 2차전 최원태, 훅훅. 2차전 박동원 역전 투런. 3차전 오지환 역전 스리런. 저는 2차전이 크다고 봐요. 2차전이 사실상 내줬으면 LG가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진짜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승 1패를 만들고 와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예. 오지환 선수의 3차전 역전 스리는 전 나왔다고 봐요. 이게 2패였다고 한다면 오지환의 역전 스리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2차전이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박동원 선수가 박용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거든요. 예. 체인지업을. 네. 근데 이 경기도 사실 다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집은 거거든요. 근데 임팩트, 저는
진짜 오지환 선수의 홈런은 정말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는데 임팩트도 있죠. 박동원 선수 임팩트도 있죠. 네, 근데 이 오지환 선수는 제가 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박병호 선수가 홈런 치고 그 다음 나온 홈런이다 보니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박동원 선수의 홈런은 이 홈런이 아니었으면 잠실에서 2패를 당하고 수원으로 넘어왔으면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그냥 시리즈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다니까요. 야. 그래서 2차전 이 네.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저는 만약에 LG 팀수가 우승하면 이 홈런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홈런은 오지환 선수가 지금 3경기째 치고 있고 MVP 후보예요 지금. 만약에 박동원이냐 오지환이냐 MVP를 많이 선정한다면 어려울 것 지금은 오지환 선수죠. 지금은 오지환이다. 네. MVP 오지환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높죠. 롤렉스. 네. 자, 이렇게 해서 MLB 파크에 있는 한국 야구타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다음 주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브 리그로 돌아가는데 스토브 리그 때는 또 어떠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뭐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야구라 찍을 때는 아마 이제 LG 트윈스 우승 얘기 그리고 APBC 이야기가 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진짜 스토브 리그는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FA 시장이 열리잖아요. 한국 시리즈 열리죠. 끝나고 이제 공시가 되고 네. FA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아마 이제 스토브 리그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SSG 또 감독도 선임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 이제 코칭 스태프가 싹 옮긴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뉴스거리가 분명히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장스나가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댓글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댓글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음 주 댓글아는 네. 쉐힐릭스와 함께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로 나댄다. 쉐! 예.